이번 시간에는 포지션 CSS에 관련돼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지션 CSS는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CSS의 리스트가 되겠고요. 자, 먼저 스타트 와일로 진행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마크업을 보게 되면 자, 안쪽에는 박스란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ID 값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포지션 ID 값이 있고요. 여기서는 포지션 이라는 내용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포지션은 배치와 마찬가지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네 가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화일 리스트와 동일하게 자, 먼저 스태틱이라는 구조가 먼저 기본적인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픽스라는 이런 네 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구조를 만들 때 자,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포지션은 가장 기본적인 CSS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스태틱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요소들을 배치하는 그런 기법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안쪽에는 자, 박스 영역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테이너가 되는 박스 영역을 제작을 했고요. 자, 영역을 지금 상단 마진 자, 마진 탑으로 35픽셀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위드는 400픽셀, 하이트는 400픽셀로 만들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검은색의 테두리 선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자, 스타트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안쪽에는 영역이 여기 담겨져 있죠. 자, 이는 저희가 포지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자, 일반적인 영역을 저희가 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포지션 ID 값으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포지션 ID 값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CSS를 여기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안쪽에는 이제 박스 뭐 이런 경로상으로 이렇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지션이라는 ID 값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ID 값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패딩을 지정했고요. 자, 위드는 80픽셀 그리고 하이트는 80픽셀. 보통 이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14픽셀이 되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저희가 영역을 만드는 그런 기법이죠. 자, 근데 이제 이전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저희가 패딩 값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패딩 값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위드 하이트가 조정이 돼서 실제적인 크기는 지금 100픽셀이 되겠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픽셀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영역을 보게 되면 여기서처럼 지금 실제적인 크기는 80으로 잡혀져 있지만 자, 패딩이라든지 보도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제적인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딩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위드 하이트가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실제적인 크기 그러니까 80픽셀 유지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박스 사이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죠. 기본적인 데이터는 컨텐트 하이픈 박스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더 박스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지정된 그런 80픽셀의 크기대로 크기가 정해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인 80픽셀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실제의 그 컨텐츠 크기를 양보해서
20픽셀만큼 가로 세로로 이렇게 영역이 작아짐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컴퓨터 속성에서 실제적인 이런 크기들을 이렇게 작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80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포지션을 저희는 스태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옵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저희는 디폴트라고 하죠. 그래서 포지션 값을 지금처럼 기본적인 옵션을 보통 스태틱이라는 옵션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포지션에는 4가지 값이 이렇게 있고요. 자, 크게 나눠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스태틱 옵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앱솔루트, 그리고 릴레이티브, 픽스드라는 그런 4가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4가지 옵션들 중에서 이제 스태틱을 보통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값을, 정해지는 값을 보통 디폴트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만약에 이제 이걸 앱솔루트라고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정의가 필요한 그런 속성이 되는 거죠. 자, 정의가 필요한 속성을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옵션들을 정의하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일반적인 스태틱처럼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부여가 되는 속성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안쪽에 보게 되면 자, 레프트를 부여했다고 할게요. 레프트를 지금처럼 0, 그 다음에 탑을 0으로 배치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은 실제적인 스태틱에서는 부여가 될 수 없는 옵션들이고요. 앱솔루트, 그리고 릴레이티브, 픽스드 이 3가지 옵션에서 정의가 가능한 그런 속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성들을 저희가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위치는 상단점으로 잡혀져 있고요. 이는 바깥쪽에 있는 박스와는 무관하게 배치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앱솔루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자, 앱솔루트라는 정보는 저희가 포토샵에서 레이어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물체가 배치될 때 그 해당 배치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레이어상으로 쌓여질 수 있다는 거죠.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치가 될 수 있는 도형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도형은 이제 밑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2개의 도형이 배치될 때는 스태틱과 같은 옵션에서는 밑으로 배치가 되지만 하지만 앱솔루트에서는 서로 포개져서 상위와 그리고 하위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이는 포토샵에서의 레이어와 같은 그런 배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기능들이 포지션의 앱솔루트라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솔루트라는 속성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달라질 수 있는 레프트, 탑,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4가지 속성들이 부여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앱솔루트, 그리고 자, 릴레이티브, 그리고 픽스드 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부여가 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레프트, 라이트, 탑, 버튼, 그 다음에 zindex라는 속성을 저희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 가능한 그런 속성들은 바로 앱솔루트, 릴레이티브, 픽스드 이렇게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정의된 속성들 중에서 실제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보통 이제 릴레이티브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부모에 따른 속성을 지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박스 부분에다가 포지션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자, 포지션을 자, 릴레이티브로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그러면은 자, 배치된 도형의 하위에 있는 경로, 물론 마크업상으로도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포지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현재의 위치가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픽셀 위치로 배치되는 레프트와 탑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기준 좌표는 바로 박스로 기준해서
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릴레이티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릴레이티브란 정보를 이제 지금처럼 마크업상으로도 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CSS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실제 위치는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포지션 속성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고요. 자, 첫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코드적으로 몇 개의 예시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는 이제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일단 기초 시간이라고 보시고요. 몇 가지의 예제들을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지션의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